안녕하십니까. 서울예일치과 김기도입니다. 오늘은 치과 강의 틀니의 한계에 대해서 치과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전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틀니 치료를 하신 분들이 무사히 잘 쓰시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고요. 그래서 환자분들의 너무 기대치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. 모든 틀니책은 처음에 시작이 환자의 기대치를 낮추라고부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틀니는 그 자체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환자들한테 매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치는 벤츠 S클래스고 임플란트는 그랜저고 틀니는 티코라고 항상 설명드리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벤츠 S클래스를 다 타고 있는 채로 태어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 거를 타면은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도 임플란트는 그래도 자연치의 거의 80% 이상까지 그 역할이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틀니는 자연치 능력에 거의 많은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치아가 그래도 조금씩 있던 사람이 갑자기 틀니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불편감이 많으세요. 그래서 이 불편감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전적으로 환자의 역량이고요. 그것을 하실 수 있을 때만 제가 만든 좋은 틀니로 깍두기를 드시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과연 정말 틀니가 어떤 점이 한계가 있는지 좀 확실히 설명드리고 이것은 고칠 수 있고 저것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이 무치약, 치아가 없는 상태의 치료의 제일 첫 순위는 임플란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틀니는 그 임플란트가 경제적이라든가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시니까 하는 차선책이에요. 항상 그 차선책은 그것에 대한 한계를 알고 있고 동의를 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틀니를 하면서 많은 좋은 말들을 들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틀니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오래 쓰시다가 이제 또 저한테 틀니를 새로 맞추시면은 자기가 틀니로 깍두기, 오징어, 견과류 이런 거를 못 먹었는데 그걸 하면서 틀니로 이거를 먹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마찬가지지만 틀니로 못 먹는 게 없다는 말. 이거는 정말 틀니를 오래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틀니를 10년, 20년 써보신 분들은 틀니로 못 먹는 게 못 씹는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. 그리고 틀니가 이쁩니다. 틀니를 제대로 만들면 틀니가 이뻐요. 그래서 이쁘다고 해주시는 것도 저한테 참 좋은 말이에요. 틀니를 다른 영상에서 보면 몇 번에 와서 완성하고 몇 번에 완성하고 하지만 틀니는 완성된 날이 바로 틀니의 치료의 시작입니다. 틀니를 치료하는 기간보다 틀니가 이미 다 완성되고 나서부터가 진정한 틀니 치료의 시작이에요. 그래서 이때부터 환자가 저와 만나시면서 틀니가 최종 완성되는 날, 틀니가 최종되는 날 제가 틀니를 드리면서 환자와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틀니의 치료죠.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보통 2주면 끝나요. 한두 번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. 딱 끼자마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한두 번 정도 오시는 분들 있고요. 근데 정말 오래 걸리신 분들은 보통 2달에서 넉 달까지도 걸려요. 그동안 매일 오는 건 아니고요. 처음에는 틀니 완성되고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오시고요. 그 다음에 한번 하고 나시면 한 3, 4일 있다 오시고 하고 나시면 또 한 5일이나 일주일 만에 오시고 그 다음엔 한 2주 만에 오시고 이런 정도에서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 방문하시기도 합니다. 그러나 정말 저랑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환자 개인상의 문제로 적응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. 적응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보통 이제 틀니를 처음 끼시는 분, 그래도 자연치가 본인 원래 치아가 그래도 몇 개라도 있으셔서 그걸로 식사하시던 분들이 아예 이제 틀니를 처음 끼시면은 이런
아예 적응 자체가 안 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, 틀니는 항상 말했지만 자연치가 벤츠라면 틀니는 T코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T코에 맞는 기대치를 갖고 타야 되는데, 틀니 하실 때 벤츠를 기대하시면은 이미 거기서부터가 서로 간에 감정이 상가면서 치료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, 예민하신 분들,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틀니 못 하세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틀니는 좀 크기 때문에 그냥 끼지도 않고 그 큰 것 자체만 딱 보시고 기분이 그냥 상해버리시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예민하신 분들은 저하고 틀니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성격이 급하신 분들, 성격이 급하시면 틀니 끼자마자 바로 오징어, 깍두기, 고기 다 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씹으면 또 굉장히 병원에 오셔서 화를 내시죠. 이러신 분들 저랑 틀니 시작하시면 안 돼요. 항상 적응 기간이 2달에서 넉 달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저랑 시작하고 여유 있게 시작하고 하나씩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분만이 저랑 틀니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바쁘신 분들, 요즘은 바쁘신 분들이 많죠. 근데 언제 돼? 김 원장 언제 돼? 오늘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. 왜 또 와야 돼? 이러시면 저랑 틀니를 시작하실 수가 없어요. 그러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가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그럼 왜 무엇을 체크하냐? 그러면은 무엇을 체크하길래 그러냐? 자, 아파요. 틀니를 씹을 때 아프다. 이것은 거진 저랑 조절이 가능합니다. 아픈 부위는 제가 저랑 같이 보시면서 이 아픈 부위를 없애는 것이 목표예요. 헐렁거려요. 완성된 틀니가 좀 헐렁거릴 수 있어요. 이것을 좀 더 빡빡하게 만드는 게 일부 가능합니다. 덜그덕거려요. 위에 헐렁거리랑 비슷한데 일부 덜그덕거리다는 것도 저랑 체크하면서 수정할 역량이죠. 구역질이 나요. 이 구역질이 나요는 좀 틀린데 수정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위에 틀니가 구역질이 난 경우 일부 수정이 가능해요. 한 반 정도는 수정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뭐 좀 환자분이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틀니를 꼈는데 구역질이 난다는 이거는 거의 수정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위에 틀니는 구역질이 나는 이유가 보통 저 목구멍 안쪽에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구역질이 나요. 근데 그 선이 사람마다 위치가 많이 틀리거든요. 그리고 좀 한 번에는 알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그 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틀니가 더 짱짱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좀 그 선에 넘어서까지 만들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깎아서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처음에 위에 틀니를 끼고 나서 좀 구역질이 나실 수가 있어요. 그것은 제가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선이 밑에 틀니는 없고 심지어 위에 틀니가 헐거울 정도까지 깎았는데도 만약에 구역질이 난다, 그래서 더 깎아달라 그러면 이제 틀니가 그다음부터 빠지기 때문에 틀니로서의 가치가 없어요. 그러면은 그분은 틀니를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구역질이 나요는 한 50%는 해결할 수 있고 50%는 해결이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요. 자, 그러면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 이건 싫으시면 임플란트를 가셔야 돼요. 우선 첫 번째, 틀니가 커요. 저한테 만든 틀니는 항상 얘기하지만 큽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딱 크기를 보자마자 그냥 안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자리에서 화내시고 안 됩니다. 분명히 다 낄 수 있고요. 제가 분명히 사람 몸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 연습하면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단지 크기 때문에 끼기 부담스럽다,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. 그런 분은 임플란트 하셔야 돼요. 틀니를 끼면 답답해요. 틀니가 우선은 많이 덮죠. 잇몸이나 치조골, 입천장을 덮기 때문에 처음엔 좀 답답해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입천장 뚫어주세요. 절대 안 뚫어드립니다. 입천장 절대 안 뚫어드려요. 입천장 뚫어드리면 틀니가 바로 떨어져요. 틀니의 첫째는 짱짱해야 되고 덜그덕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입천장을 뚫어주는 순간 그냥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푹푹 떨어집니다. 그래서 입천장 뚫어드릴 수 없고요. 뭐 우둔해요. 입안을 다 좀 덮기 때문에 처음에 우둔합니다. 이거 환자가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이거는 절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그리고 틀니가 큰데 끼면은 사실 환자분이
크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. 왜냐하면 제가 다 입안을 보면서 입안의 환자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본을 뜬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만 크지 사실 입안에 넣을 때는 넣어서는 크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데, 손으로 얼굴 부위를 좀 만질 때 특히 이렇게 볼 부위, 볼 아랫 부위, 아래 턱 부위 이렇게 만지면은 그 틀니가 만져지죠. 그러니까 그게 싫으신 거예요. 특히 남자 환자분들 중에서 면도할 때 그 부위가 이렇게 만져지시는 게 싫으니까 그걸 깎아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깎아드립니다. 그게 아프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깎아드려요. 그게 다 틀니가 짱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라드리면 틀니가 헐거덕거리고 빠져요. 그러니까 틀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부위는 환자분이 단순히 기분 나쁘다, 우둔하다, 뭐 만져진다 이런 이유로는 절대 깎아드리지 않습니다. 자, 뺐다 꼈다 하기 힘들어요. 제가 만든 틀니는 뺐다 꼈다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시는 분이 처음에 많으세요. 틀니가 처음에 뺐다 꼈다 하기 힘든 건 좋은 틀니인 겁니다. 뺐다 꼈다는 조금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은 다 적응해요. 사실 뺐다 꼈다 하는 거는 일주일이면 다 적응해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첫날 한 2, 3일 뺐다 꼈다 하기 힘들다고 화내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틀니를 끼신 거를 화내니까 제가 솔직히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항상 틀니는 뺐다 꼈다 하기 힘든 게 좋은 틀니다. 처음에 이거는 일주일이면 다 적응된다. 자, 볼을 씹어요. 볼을 씹는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보통 입안에 뭔가를 장치를 하면은 뭐 임플란트도 그렇고 틀니도 그렇고 다른 뭐 도자기 이빨도 그렇고 볼을 좀 씹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볼을 안 씹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특징을 저도 사실 환자가 씹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치아가 없다가 생기니까 그 부위가 씹히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이거 다 적응됩니다. 볼 씹히는 거는 100% 적응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 조금 한두 달 걸릴 수 있어요. 100% 적응합니다. 볼은 100% 적응돼요. 음식이 껴요. 자, 음식이 낀다는 것도 틀니가 입안에서 착 붙어 있으면요 음식이 좀 낄 수 있어요. 예전 틀니는 음식이 안 꼈는데요, 예전 틀니가 엄청 덜그덕덜그덕거리면요 입안에서 날아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이 안 끼는 거죠. 근데 입안에 안정적으로 착 붙어 있는 틀니는요 음식이 어느 정도 낍니다. 좀 안 끼게 어느 정도 모양을 형태를 주긴 하는데요, 그거는 일부지 일부는 반드시 껴요. 음식이 끼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한테 하는 말이, 밥 먹고 식사하고 치아 원래 자연치 가지고 있는 분들, 본인 치아이신 분들 뭐예요? 양치하죠. 틀니 끼신 분들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? 틀니 빼셔서 흐르는 물에 세척하셔야 됩니다. 밥 먹고 틀니 빼서 세척하시고 다시 끼시고, 틀니가 음식이 낀다는 거는 틀니가 입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착 안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. 자, 발음하기 힘들어요. 발음하기 힘들다는 것도 다 적응됩니다. 발음도 다 적응돼요. 발음은 조금 적응 기간이 좀 긴데 보통 한 4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. 틀니 만들 때 발음 연습시키던데요. 뭐 시옷 발음 같은 거, 미음 발음 같은 거 연습시키던데요. 이거를 뭐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, 우리가 틀니 만들 때 발음을 연습시키는 건요 수직고경을 잡기 위해서지, 즉 틀니의 높이를 잡기 위해서지 발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. 발음은 어느 정도 틀니의 정상적인 외형이면은 다 적응합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만 되지 않는 이상은 틀니는 발음은 다 적응돼요. 그래서 우리가 틀니를 만들 때 발음 연습을 시키는 건 그 틀니가 발음이 잘 되는구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, 그 틀니가 형태가 잘 돼 있냐를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기 힘들다 다 적응됩니다. 발음하기 힘들다는 것도 다 적응돼요. 자, 삼키기가 힘들어요. 이 삼키기가 힘들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,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구역질이 나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구역질이 나는 것도 아까 첫 번째 틀니의 정상적인 구역질이 날 때 그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 드리면 잘 드세요. 두 번째, 본인이 조금 예민하셔서 이제 구역질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는 좀 이거는 안 돼요. 세 번째, 그냥 삼키기가 힘들다는 것도, 이것도 저는 이게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냥 삼키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은 뭘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
식사 가능하십니다. 다 먹을 수 있고요. 삼킬 수 있어요. 본인이 삼킬 수 없으면은 그 틀니를 못 쓰시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?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. 예. 그러니까 괜히 틀니가 입안을 많이 덮으니까 괜히 우둔하고 느낌이 조금 뭔가 이질감이 있고, 그러니까 왠지 삼킬 때도 느낌이 안 좋으니까 삼키실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, 다 적응하셔야 되고, 이거는 100%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, 이거는 틀니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. 자, 씹을 때 느낌이 예전 같지 않아요. 자, 씹을 때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. 당연히 틀니죠. 틀니는 플라스틱 치아인데 당연히 느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. 틀니 하시면서 예전에 자연치 있을 때 그 느낌을 기대하셨던 분들 100% 안 돼요. 틀니는 플라스틱 치아이기 때문에 씹을 때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. 이전 틀니와도 달라요. 절대 다릅니다. 자, 씹을 때 딱딱딱 소리가 나요. 이거는 많이는 아닌데 한 분이 예전에 그 불평을 하신 적이 있어요. 틀니는 원래 딱딱딱 소리가 나요. 틀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. 뭐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. 이게 싫으시면은 틀니는 못 하세요. 임플란트로 가셔야 됩니다. 자, 침이 많이 나와요. 침이 많이 나와도 뭐 많이 불평하시지는 않는데, 틀니는 처음에 끼실 때 좀 침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정상적인 과정이고요.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구강 병소를 통틀어서 침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. 오히려 젊고 어린 애들, 소아기 애들 보면 침을 많이 흘려요. 나이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입이 마르죠. 침이 많이 나오는 거는 오히려 좋은 신호지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.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거는 많아도 침이 많이 나와서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틀니를 끼시면은 일시적으로 좀 침 분비가 많아진다고 그래요. 아무래도 좀 저작 활동, 씹는 운동을 안 하다가 많이도 하시고 하다 보고, 그리고 틀니가 좀 침샘을 자극하기도 해서 침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, 이거는 오히려 좋은 신호지 절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. 오히려 나이 드시거나 병 드신 분들이 침이 더 안 나온다는 거, 오히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침이 많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은, 침이 많이 나요는 뭐 다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환자의 잘못된 사용이 좀 있죠. 특히 이게 빠져요. 제가 아무리 짱짱하게 만들어도 빠진다는 분들이 계세요. 우선 제일 많은 경우가 이게 끼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자, 위에 틀니 같은 경우는 끼고 나서 맨 뒤 치아나 맨 목구멍 안쪽을 한 번씩 쭉쭉 눌러줘야 돼요.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시는데, 한번 쭉쭉 눌러서 공기 위에 입천장에 있는 공기를 한번 쭉 빼주셔야지 잘 안 빠집니다. 밑에 틀니 같은 경우도 밑에 치아 한번 눌러주면서 혀를 살짝 메롱을 해주셔야지, 그래야지 주변에 혀라든가 볼 부위에 착 안착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, 특정 행위를 했을 텐데, 위에 틀니 같은 경우는 입술이나 윗입술이나 볼 부위에 이렇게 바람을 넣잖아요. 그럼 떨어져요.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딱 하나인데, 이제 물을 마시고 입을 심하게 헹굴 때 보통 하시죠. 입술이나 볼 부위에 이제 우물우물 하시는데 그때 빠지는데, 이거는 밀착을 돼서 틀니가 짱짱함을 얻는 건데 그 밀착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이거는 당연히 떨어져요. 이건 방법이 없어요. 밑에 틀니 같은 경우도 혀를 틀니 밑으로 넣는 행위를 했을 때 빠지는데,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. 예, 혀로 틀니 밑으로 넣어서 밑으로 넣으면은 당연히 빠져요.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.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인데, 이거는 뭐 평소에 하실 일이 없으니까 환자가 굳이 이걸 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빠지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빠지는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짱짱하다 해도 임플란트로 잡아주는 것보다는 약합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로 잡아주는 틀니보다는 확실히는 약하죠. 이것은 틀니의 한계입니다. 그래서 틀니가 빠진다고 해서 와도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, 결국 끼는 방법을 제대로 하면은 거의 환자분이 자기가 또 일부러 빼고 싶은데 또 안 빠질 정도로 짱짱해지죠.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정 행위, 윗입술에 물을 넣고 우물우물 한다든가, 아래 틀니 같은 경우는
틀니 밑에 혀를 넣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당연히 빠지죠. 저희 병원에 오시면 10명 중 9명은 만족하세요. 그리고 1명은 매우 불만하십니다. 자, 10명 중 5명은 매우 만족하세요. 매우 만족하십니다. 그리고 4명은 처음에는 틀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크네, 뭔가 우둔하네, 뭔가 씹는 느낌이 예전과는 다르네. 하지만 체크 기간 중 저랑 같이 연습하고 익숙해지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좀 빠르면은 2주 만에 한두 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, 좀 안 익숙해지시면은 보통 2달에서 넉 달 사이에 거의 뭐 한 7, 8번, 10번 정도 오시면서 결국은 다 만족하세요. 하지만 이 10명 중에 1명이 틀니의 한계를 결국 이해를 못 하시고 부적응하십니다. 그래서 이 틀니의 한계를 만약에 이해 못 하시는 분들, 본인의 성격이 좀 예민하시다든가 너무 활동적이시라든가 깐깐하시다든가 급하시다, 내 성격이 좀 그렇다면 틀니의 한계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임플란트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틀니에 대해서 한번 기대치를 낮추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분명히 제가 시키신 대로 하면은 10명 중 9명은 다 만족하시고, 치아가 하나도 없는 틀니, 위아래 완전 틀니, 임플란트 하나도 안 심으셔도 깍두기, 삼겹살 다 드십니다. 뭐 수육 드시고요, 뭐 땅콩, 뭐 아몬드 다 드십니다.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분명히 틀니는요, 티코입니다. 티코를 타셨는데 시트가 가죽이 아니다. 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적냐? 왜 이렇게 차의 폭이 좁냐? 왜 핸들링 느낌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냐? 왜 직발로 한 200km 못 쏘냐?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면 이건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. 티코 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본인의 성격이 좀 예민하다, 좀 활동적이다, 좀 깐깐하다, 급하시다 이러시면은 처음부터 좀 임플란트를 몇 개 심으신다든가,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총 임플란트를, 저는 임플란트도 뭐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매우 잘하니까 한번 임플란트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